척추가 휘면 환자분들이 교정을 위해서 도수치료를 받으러 많이 가십니다. 도수치료를 받으면 통증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본인이 나섰다고 생각하시고 치료를 멈추게 됩니다.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척추 측만증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황이 오랜 동안 지속된다면 주사나 물리치료 한 방으로 나설 수 있었던 척추 측만증이 결국에는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척추 측만증 치료에 대해서 핵심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척추병원 척추를 하는 척추박사 닥터 해리슨 김현성입니다. 척추 측만증은 자세 때문에 생기는 거 맞나요? 척추 측만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특발성, 그리고 또 하나는 퇴행성 척추 측만증인데, 특발성 척추 측만증은 유선연기에 자세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퇴행성 척추 측만증은 좀 다릅니다. 척추 분절들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두 개의 범주는 완전히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통증이 별로 없거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방치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척추 측만증이 발견이 됐다고 하면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 특발성 척추 측만증은 통증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척추 측만증이 시작되고 진행이 돼서 많이 심해지게 되면 기능적인 문제들을 유발을 하게 돼요. 대부분은 외형적인 변형이 심해지기 때문에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고, 그때 당시에는 모양만 좀 변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근데 그게 더 심해지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몸을 이루고 있는 장기들, 그러니까 폐라든지 아니면 복부에 있는 장기들이 눌리게 돼요. 그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생명 위도가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거 말고도 또 하나의 문제가 신경을 통하는 구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측만증이 심해지게 되면 신경이 눌리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흔히 발생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척추 측만증을 진단받으면 도수치료 받으면 나을 수 있나요? 특발성 척추 측만증의 경우에는 도수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게 완전히 다 교정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만 개선이 되고, 또 척추 측만증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다시 양순환으로 돌릴 수만 있다고 하면 환자분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수치료 같은 것을 꾸준히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측만증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생활 패턴의 교정부터가 첫 번째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의학적으로 흔히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보조기를 차는 거죠. 보조기는 굉장히 불편하죠, 환자분들에게는. 진짜 심한 경우는 보조기를 차서 교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불편감을 감내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도수치료 같은 게 보조기나 그런 거 없이도 어느 정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세 교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맨날 스마트폰 보고 안 좋은 자세로 다리 꼬고 앉고, 그런 자세들이 척추 측만증을 유발하게 되는 이유잖아요. 척추 측만증, 특히 골반 자세나 허리 자세를 굉장히 잘 해야 돼요. 한 군데가 무너지게 되면 거기에 연달아서 계속 측만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켜야 될 첫 번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심하면 수술을 해요? 너무 심한 경우 수술하셔야 돼요. 우리 콥스 앵글이라고 하는 척추 측만증 앵글 40도가 넘으면 수술해야 된다고 우리나라 보험 기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학술적으로도 측만증 정도가 심해지면 수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은 척추 측만증이 외형적인 문제 때문에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기능적인 문제하고 신경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척추 측만증인 분들이 많은데 지금 당장 치료를 해야 되는지 집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자가진단 두 가지가 있죠. 딱 섰을 때 어깨 길이가 차이가 있거나, 허리를 굽혔을 때 양쪽 어깨가 틀어져서 굽어지는 경우는 측만증인 경우가 많죠. 또는 이제 반드시 누웠을 때 다리 길이가 차이가 있는 경우는 측만증을 또 의심해 봐야 되는 경우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측만증이 좀 생기죠? 나이 드신 분들이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퇴행성 척추 측만증이죠. 퇴행성 척추 측만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선연계에 생기는 모형의 변화가 아니고 척추가 관절 분절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너지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척추 분절이 무너지게 생기면 가장 쉽게 우리들이 인지할 수 있는 게 신경이 눌리게 되겠죠. 그 협착증 같은 게 생기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협착증 증상들, 방사통도 생기고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하는 협착증 증상도 생기고, 외견상으로 봤을 때는 모양이 좀 변해요. 모양이 변하는데 그게 골반을 축으로 틀어지기 때문에 그 척추 모양이 변하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는 키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측만증 수술하신 분들이 키가 커지신 분들이 많아요.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척추측만증도 조금 정도가 심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도수 치료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치료해요? 네. 척추측만증이 심한 경우는 정말 심한 통증을 호소를 하거나 아니면 신경이 손상당해서 보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하셔야 되잖아요. 대부분 유압술을 하셔야 돼요. 나사, 기둥을 세우는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척추 변형에서 교정하는 유압술이나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작은 수술이 아니에요. 큰 수술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불가피하게 초래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그게 모든 환자들은 아니지만 일부 환자들이 척추 내시경으로 그게 치료가 가능해져요. 내가 전 세계 처음으로 그 논문을 썼는데 퇴행성 척추측만증을 척추 내시경으로 처음으로 논문 쓴 사람이 저예요. 퇴행성 척추측만증이 있어서 수술이 꼭 필요하신 분들 중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척추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해지고 교정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에 측만증 수술로 인해서 생겼던 합병증들이 현저히 줄었고 그 결과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좋은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수술을 통해서 그 전에 가졌던 통증들을 현저히 줄이는 경우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척추측만증은 크게 특발성 척추측만증과 퇴행성 척추측만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생활 패턴이 변하면서 이 특발성 척추측만증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퇴행성 척추측만증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척추측만증에 해당되는 치료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도수치료나 물리치료 또 교정치료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척추측만증이라고 판단이 되신다고 하면 반드시 진단을 받아보시고 치료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척보면 척추를 아는 척추박사 닥터 해리슨 김현성입니다.